안녕하십니까, 전재구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중 양조주가 아닌 것은. 자, 양조주는 다른 말로 발효주라고도 하지요. 이 발효주라는 것은 발효시켜서 만든 술, 즉 알코올 발효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조주하고 발효주는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양조주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마시는 희석식 소주보다 도수가 낮은 그런 술들은 대부분 양조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와인, 막걸리, 사케 이런 술들이 바로 양조주가 되겠습니다. 1번 맥주, 2번 와인, 그리고 4번 풀케는 전부 양조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4번에 있는 풀케라는 것은 용설란, 여러분 데킬라 아시죠? 데킬라를 만드는 원료인 용설란, 즉 아가베라고 합니다. 아가베 시럽을 만드는 아가베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인데 우리나라 막걸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에 있는 브랜디는 증류주죠. 여러분들 6대 증류주라고 하면 럼, 진, 보드카, 데킬라, 위스키, 브랜디 해서 6대 증류주가 되겠습니다. 2번 비알코올성 음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보시면 decaffeinated coffee는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다. 맞죠? 2번 아라비카 종은 이디오피아가 원산지인 향미가 우수한 커피이다. 예전에는 이렇게 에티오피아, 지금은 에티오피아라고 하지만 이 86년도 이전에는 이디오피아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원산지가 맞죠. 그 다음 에스프레소 커피는 고압의 수증기,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빠르게 추출한 커피 맞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는 다 맞고요. 4번에 보시면 코코아는 카카오 열매의 과육을 말려 가공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초콜릿과 코코아가 있을 때 이 코코아는 카카오 열매를 과육을 말려 가루, 그래서 카카오 콩의 가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루에다가 물이나 우유를 타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코코아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루라는 표현이 나오면 코코아가 맞겠고, 그 다음에 이 가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코아가 아니라 초콜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쉐이커를 이용하여 만든 칵테일을 짝지은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법을 묻는 문제죠. 여기 보시면 핑클레이디, 올림픽, 스팅어, 그리고 바카디 이 네 가지 칵테일이 쉐이커를 이용하는, 즉 쉐이킹 기법의 칵테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얼에 있는 시브리즈는, 그리고 비업에 있는 키어, 이 두 가지 시브리즈와 키르는 빌딩 기법의 칵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민속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시면 3번에 삼국시대부터 증류주가 제조되었다가 틀렸죠. 이 증류주는 원나라 시대에서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후기가 되겠죠. 고려 시대 후기에 원나라, 즉 몽고로부터 전래되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삼국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면 보드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슬라브 민족의 국민주 맞고요. 2번에 사탕수수가 틀렸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다 보면 보기에 사탕수수가 등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탕수수가 등장하면 무조건 럼과 관련이 있는 그런 답이 되죠. 그래서 이 사탕수수는 바로 럼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보기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보실까요? 차의 분류가 옳게 연결된 것은, 이 조직행사 시험 문제 중에 차에 관한 문제가 주로 등장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12번처럼 분류를 이렇게 짝짓기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홍차, 3대 홍차에 대한 문제가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발효 정도에 따라서 차를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발효차, 발효시키지 않은 차, 그러면 녹차, 발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발효차는 자스민, 그리고 오룡차 같은 게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차는 홍차, 얼그레이 같은 홍차가 있고요. 그리고 후발효차, 가장 많이 발효시킨 차로는 보이차가 있습니다. 13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13번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 문제인데 보통 여러분들 중에 틀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미 와인, 즉 스위트 와인, 달달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 것은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분들이 발효 시 설탕을 첨가하면 당연히 달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3번을 제외하고 답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틀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3번은 감미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귀부 포도를 사용하는 방법.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부 와인, 샤또 디겜 같은 귀부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트리티스 시네리아균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2번 발효 도중 알코올을 강화하는 방법. 자, 발효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는 것은 효모가 당분을 알코올과 탄산가스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 과정 중에 알코올을 넣어버리면, 브랜디나 주정 같은 도수가 높은 알코올을 넣어버리면 효모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의 당분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스윗한 와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와인이 바로 주정 강화 와인 중에 하나인 포트 와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발효 시 설탕을 첨가하면 발효가 진행 중일 때 효모의 먹이를 더 넣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4번 햇빛에 말린 포도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와인을 우리가 건조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건포도처럼 포도의 수분을 날려버리면, 건조시켜버리면 당분 덩어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스윗한 와인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과실 음료가 아닌 것은? 자, 이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토마토는 과일이 아니라 채소의 분류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열매 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과실 음료가 아닌 것은 토마토 주스가 되겠습니다. 네, 18번 양조주의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를 보면 주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술이다. 그래서 과일로 만들면 우리가 단발효주, 곡물로 만들면 복발효주라고 하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단발효주, 복발효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단행 복발효주, 병행 복발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통에서 당화 발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병행 복발효주를 묻는 문제가 있는데 정답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술인 청주 또는 사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 양조주의 알코올 함유량은 대략 25% 이상이 아니죠. 양조주의 알코올 함유량은 대략 2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모를 사용하는 경우는 16%를 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일본처럼 누룩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20% 내외 정도까지도 갑니다만 그 이상이 되어버리면 효모가 사멸하기 때문에 보통 서양의 술 같은 경우는 16% 정도가 한계가 되겠습니다. 네, 19번입니다. 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러분들이 진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첫째, 6대 증류주. 진, 럼, 보드카, 데킬라, 위스키, 브랜디 6대 증류주라는 것. 그 다음에 6대 증류주 중에서 생명의 물이라는 어원을 가진 것은 보드카, 위스키, 브랜디 세 가지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진은 술 중에서, 증류 중에서 유일하게 발명자가 알려져 있는 술이다. 그리고 원료가 되는 것이 주니퍼베리.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다. 이게 틀렸죠. 6대 증류주 중에서 생명의 물은 보드카, 위스키, 브랜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자, 20번은 포도 품종을 묻는 문제입니다. 레드와인용 품종, 화이트와인용 품종을 찾는 아주 쉬운 팁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포도 품종을 묻는 문제에는 블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도 이름에 이렇게 블랑이 붙으면 화이트, 즉 화이트와인 용 품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보시면 리슬링, 이 일본에 있는 이 리슬링이 독일이 원산지죠. 이 포도가 청포도가 되겠고, 그 다음 나머지 메를로, 피노누아, 까베르네 소비뇽은 모두 적포도가 되겠습니다. 네, 23번을 보실까요? 스탠다드 레시피를 지켜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겠습니다. 레시피라고 하면 표준 제조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레시피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오든지 간에 동일한
맛을 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가 틀렸습니다. 레시피를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항상 우리가 어제 사 먹은 맛, 오늘 사 먹은 맛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맞습니다. 네, 25번을 보시겠습니다. 혼성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술의 종류는 양조주, 즉 발효주, 그 다음 증류주, 그리고 혼성주, 즉 리큐어 이렇게 세 종류로 크게 나누고 있죠. 이 혼성주, 영어로 하면 compounded liquor. 여러분들 영어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혼성주가 영어로 compounded liquor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보시면 2번에 발효주의 초급 모피. 자, 이게 틀렸습니다. 발효주가 아니라 증류주 혹은 주정의 초급 모피의 침출물을 혼합하여 만든다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담그는 담금주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매실주를 만드실 때도 매실이라는 열매 그리고 설탕 그 다음에 35도짜리 소주를 붓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 16.9도짜리 소주를 넣는 것이 아니라 35도짜리 소주를 넣는 것이 당연히 이 추출도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변질의 위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수가 낮은 그런 발효주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26번을 보시면 푸어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기물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물 설명이 나왔을 때 어떤 기물인지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1번 쓰고 남은 청량음료를 밀폐시키는 병마개. 1번은 이제 스토퍼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칵테일을 마시기 쉽게 하기 위한 빨대. 이건 뭐 빨대 스토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3번이 바로 푸어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 4번 물을 담아놓고 쓰는 손잡이가 담긴 물병을 우리가 피처 또는 저그라고 하죠. 네, 31번입니다. 오팔 색깔의 리큐어로 제조 및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적이 있는 술은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팔 중에 유명한 오팔 중에 청록색 오팔이 있죠. 그래서 녹색을 지금 말을 하는 거고요. 제조 및 판매 금지령이 내려진 적이 있는 술 프랑스의 압생뜨. 그래서 여러분들 고흐가 압생뜨를 먹고 길을 잘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그런 술이 되겠습니다. 네, 36번과 37번을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6번을 보시면 럼으로 만든 칵테일이 아닌 것은 즉 베이스가 럼이 아닌 칵테일을 묻는 문제고 그리고 37번은 풋사과의 기법은 그래서 이 문제들이 전부 다 조직행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조직행사 실기시험에 나오는 칵테일의 레시피 그러니까 주재료, 기법 이런 것들이 최근 기출문제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 레시피도 같이 봐주시면 필기시험 보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41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고관리상 쓰이는 FIFO란 용어의 뜻은 FIFO라는 용어는 First in, First out 이라는 용어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하면 선입선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낸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는 술인 경우에 그러니까 맥주 같은 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맥주의 경우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부터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들어온 술과 어제 들어온 술이 있다. 그러면 한 달 전에 들어온 술을 먼저 판다는 것이 바로 FIFO, 선입선출의 원칙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재고조사 시 잘못된 것은 자 여기서 나머지는 다 맞고요. 1번의 하우스 와인은 750ml를 12잔으로 계산한다. 여러분들 단순히 750ml를 12잔으로 나눠 보시면은 굉장히 적은 양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하우스 와인을 판매할 때 보통 한 병을 뭐 레드 같은 경우는 5잔, 화이트는 6잔 물론 이건 가게 정책입니다. 뭐 10잔을 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잔에서 6잔 정도로 계산한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50번입니다. 해피아워는 시험 문제 자주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뜻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손님이 없는 시간대 주로 저녁 6시에서 9시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손님이 좀 적은 시간대에 할인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
고객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나 스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피아워라고 하죠.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자주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호텔들이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모임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네, 52번을 보실까요? Which is not Scotch whiskey.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문제가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기초적인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혹시 나는 영어가 약하다 이러신 분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와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문제 중에서 좀 술과 특히 관련이 있는 몇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드리면, 52번을 보시면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것은이죠. which is not이니까 스카치 위스키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이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1번의 버번 위스키, 1번의 버번은 미국의 위스키죠. 그래서 켄터키주 버번 카운티에서 옥수수 51% 이상을 사용해서 만드는 위스키를 우리가 버번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가 일단 전체 위스키의 한 60% 이상이 되지요.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주위에서 마시는,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조직행사 공부를 하실 때는 스카치 위스키 이외의, 그러니까 아이리시 위스키, 제임슨 같은, 그리고 아메리칸 위스키, 미국 위스키, 그리고 캐나다 위스키 종류를 좀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대부분의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버번을 제외하고 발렌타인, 커리삭, 벳 69 전부 다 스카치 위스키가 되겠습니다. 자, 53번을 보시면 이 조직행사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단답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키워드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3번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 자, 관로가 있고 is distilled spirits from the fermented juice of 뭐라고 돼 있죠? sugarcan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탕수수 또는 사탕수수의 부산물을 부산물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증류시킨 그런 술이기 때문에 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슈거케인이 바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키워드로만 알고 계셔도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사탕수수 또는 사탕수수의 부산물로 만든 그런 증류주라고 하면 답은 럼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을 보시면 which one doesn't belong to aperitif. 자, aperitive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것이 not belong to니까 aperitif, 식전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시면 여기 일본의 쉐리, 그 다음에 쉐리, 스페인의 쉐리 와인 대표적인 식전주죠. 그 다음 이번에 캄파리, 이탈리아의 리큐어, 캄파리 소다, 캄파리엔 소다, 캄파리엔 오렌지,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마시는 그런 식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키르, 프랑스, 특히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알리고떼라는 포도로 만드는 그런 이제 식전주의 역할. 4번에 브랜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후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브랜디 중에서도 꼬냑 지방에서 나오는 꼬냑,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꼬냑과 씨가 예전에 이제 그렇게도 프랑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브랜디가 되겠고, 여러분들 브랜디라는 술은 식후주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브랜디 베이스 칵테일들도 식후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Looks like a wooden pestle. 그래서 나무 공이처럼 생긴, 그리고 flat end, 한쪽 끝은 평평해서 모하기 좋다. Crush and combine ingredients. 그래서 서빙 글라스나 믹싱 글라스 안에 재료를 으깨서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우든 패슬, 나무공이처럼 생긴 그런 기물. 자, 여기서는 머들러죠. 그래서 이 머들러라는 것이 우리 모히또 같은 칵테일을 만들 때 쓰는, 으깰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일이나 아니면 허브 같은 것을 으깨서 즙을 만들거나 향을 발출시킬 때 사용하는 기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